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쿠다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문제는 매트릭스 에디션이었습니다. 즉 행렬 두 개를 더해서 결과 행렬 C에다 넣는 행렬이었고요. 크기는 제가 좀 큰 거를 해보라고 8192 by 8192로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자, 행렬 곱 더하는 거 저희가 이 앞서 봤던 연습 문제에서 벡터 더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행렬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죠. 어, 2차원의 벡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하는 방법을 또 다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죠. 자,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는데 제가 세 가지를 잡아보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D 그리드, 2D 블럭, 두 번째는 1D 그리드, 1D 블럭, 세 번째는 2D 그리드, 1D 블럭. 자, 우리가 뭐 1차원으로도 다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과제의 핵심 목적은 이 스레드 레이아웃과 인덱싱 연습입니다. 저희 스레드 레이아웃 잡고 인덱싱 하는 게 여러분이 쿠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세 가지 형태 다 시도해 보시고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본인이 해보고 싶으면 3D 그리드, 3D 블럭 뭐 이런 거 해보셔도 좋죠. 다양한 거 해볼수록 저희 스레드 레이아웃 잡는 것과 인덱싱과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성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CPU 버전도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 더 과제를 드린 게 우리가 블록 그 스레드 레이아웃 잡은 다음에 블록의 크기도 다양하게 줄 수 있죠. 얘를 다양하게 주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행렬 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 행렬이라는 거 대체로 2차원 어레이로 잡겠죠. 자, 2차원 어레이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2차원의 배열을 잡으면은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 되면은 저희 매트릭스는 이렇게 2차원으로 생겼겠지만 메모리는 연속된 공간, 1차원 같은 공간이죠. 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예, 일단 한 행에 대해서 열을 다 저장을 하고 두 번째 행에 대한 열을 다 저장을 하고 자,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쭉 연속된 메모리 공간인데 자, 1행을 저장을 하고 요 안에 열들이 반복이 되고요. 2행 저장, 3행 저장. 자, 이런 식으로 행을 먼저 해서 저장하고 그 안에서 열 순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여기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 이게 바로 A가 그 포인터가 되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저희가 매트릭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메모리상에서는 하나의 큰 1차원적인 연속된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A가 포인터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자, 얘를 이제 GPU로 보내야겠죠. 자, GPU에도 이 행렬을 저장할 공간을 먼저 잡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죠. 보면은 자, 공간을 잡을 건데 얼마만큼 잡을 것이냐. 자, 저희가 하나 엘리멘트 수는 엘리멘트는 플로트 타입으로 잡았으니까 사이즈 오브 플로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매트 사이즈는 제가 정의를 한 건데요. 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앞에로 가서 보시면은 이거 n 로우 곱하기 n 컬럼 이거를 매트 좀 간격이 작네요. 사이즈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이 매트릭스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플로트를 원소 개수만큼 저장할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잡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디바이스에 잡으니까 앞에 D를 붙여서 DA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공간을 다 잡으면 되고요.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 memset 아시죠? memset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설정하는 건데 0으로 다 초기화 해줬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바로 데이터를 복사할 거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해도 되겠지만, 자, 이런 건 습관적으로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습관화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초기화를 안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쿠다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쿠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호스트 코드를 많이 짤 때도 보면은, 이게 왜 이런 문제인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다가 올라가 보면 얘를 0으로 초기화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쿠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하실 때 뭐 C가 아니더라도 항상 변수를 선언하면 처음에 0 또는 어떤 초기 값으로 초기화하는 버릇을 들이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 초기화를 실행을 했고요. 자, 데이터 공간을 잡았으면은 이제 호스트에서 만든 여기가 저희가 생략되어 있는데 A와 B를 생성했을 거예요. 생성했으면 얘를 디바이스로 보내주는 거. 쿠다 memcopy였죠. 쿠다 memcopy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서 소스였고 여기가 데스트니까 데스티네이션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사이즈 그다음에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그다음에 memcopy host to device 해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메모리의 공간을 잡고 데이터를 복사를 했으면 이제 두 행렬을 더할 준비가 되었죠. 본격적으로 인덱싱을 한번 스레드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저희 행렬은 몇 차원 벡터라고 했었죠? 2차원입니다. 자,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스레드 레이아웃도 2차원으로 잡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볼 거 첫 번째 스레드 레이아웃 2D 그리드, 2D 블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행렬에는 두 가지 디멘전이 있고요. 자, 우리 스레드의 ID 그리고 블록의 ID도 X, Y, Z 디멘전이 있었죠. 자,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2차원이니까 얘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X와 Y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 여기는 컬럼이고요. 여기는 로우입니다. 자, 이 X와 Y를 누구와 매핑을 해줄까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배울 내용 중에 메모리 스루풋을 최대화하는 Maximizing Memory Throughput이라는 챕터에서 그 내용을 배우면 이제 이걸 선택하는 기준을 여러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 그걸 모르니까 사실 어떤 걸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뭐 이걸 X로 잡으실 수도 있고 여기를 Y로 잡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X, Y로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저는 컬럼을 X로, 로우를 Y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우리 이 하나의 블록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안에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는 A와 B를 찾아가야 된다면 자, 얘는 어떻게 찾아가실래요? 하나의 블록 안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우리가 이 디멘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X와 Y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thread id x에 자, 우리가 row를 Y라고 했으니까 Y 그리고 컬럼을 X로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X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블럭에서는 얘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하나의 블럭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한 것처럼 row를 Y, thread id Y 그리고 컬럼을 thread id X, X로 하면은 자, 이 부분만 묶으면은 하나의 블록 안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블록으로 8192 by 8192를 모두 처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스레드 하나의 블록 안에 최대 스레드 수는 1024였죠. 자, 그래서 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 앞에 첫 번째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봤었죠. 자, 하나로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개의 블록을 사용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드도 2차원이기 때문에 블록도 2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차원 X축으로도 있고 Y축으로도 있는 2차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블록에서 가는 내용은 이렇게 쉽게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얘를 찾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얘를 찾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차원씩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얘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얘 우리 컬럼이고 x 디멘전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2차원으로 인덱스를 잡았어, 스레드 에어웃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얘 찾아가는 거 저희 앞에 했던 벡터 썸과 똑같죠. 자, 일단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죠. 이 블록의 첫 번째까지 찾아와야 되고 얘는 어떻게 찾아온다? 이 블록에 예, 그냥 블록 아이디라고 적어볼게요. 블록 아이디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이 길이 뭐였죠? 예, 블록 dim의 x였습니다. 자, 이 디멘전, 여기가 이쪽으로 얼마나 있는지가 블록의 x 디멘전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자,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찾아오면 그만큼 더 가는 거는 하나의 블록의 안에서 가는 거니까, 예, 스레드 id x의 x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쭉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블록을 찾아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블록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 자, 이렇게 컬럼이네요. 죄송해요. 야, 요거죠. 블록을 찾아가고 거기다가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컬럼을 찾아왔고요. 자, 우리 벡터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컬럼을 했으니까 로우도 해보면 되겠죠. 로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쪽으로 있는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는 블록에 이번엔 id가 y죠. y고요. 여기다 뭘 곱해주죠? 이 길이. 자, 이게 이번엔 블록 dim의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여기까지 찾아왔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그냥 스레드 idx에 y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블록을 찾아오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더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로우도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개 차원이니까 스레드 레이아웃도 2차원으로 잡고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 x와 y 디멘전을 사용해서 행렬의 행과 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덱스를 레이아웃을 잘 잡았고요. 걔를 찾아가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노와 컬럼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하지만 저희의 행렬은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1차원 공간, 1차원으로 있다고 했죠. 연속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여기 있지만 메모리상엔 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얘를 접근할 때는, 이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여기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1차원상에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찾아가는 방법은, 자, 우리 메모리상에서 자, 이런 메모리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행이 먼저 있고 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여기가 행, 열, R하고 C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찾아오고요. 여기가 자, 얘가 있는 행이니까 행의 번호에다가 자, 이 길이 행의 길이죠. 행의 길이 한 행의 길이를 곱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컬럼이죠. C를 더해주면 됐었죠. 자, 우리 1차원에서 인덱스 찾아가는 거 똑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나의 로우가 어딘지는 요 IY로 계산을 했습니다. 로우 계산했죠. 자, 그 다음에 이 n컬이 뭐냐면은 자, 여기 매트릭스의 컬럼의 길이 이거를 n
컬이라고 놨습니다. 컬럼이죠. 자, 이건 인자로도 줄 수 있고 매트릭스 사이즈를 통해서 줄 수 있겠죠. 얘를 곱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이 행까지 올 거고요. 이게 행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행가 찾아온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고요. 자,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또 열을 찾아가야 되죠. 열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다가 ix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고요. 자, 데이터를 이제 이 id x라고 정의한 이 id를 통해서 접근해서 읽어오고 거기다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차원 그리드, 2차원 블럭의 예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로 한번 보죠. 저는 이렇게 이름은 지어봤어요. 커널 보면은 매트 애드의 그리드, 2디멘전 그리드, 2디멘전 블럭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어봤고요. 뭐 이름은 편하게 지으시면 되고요. 자, 인자로 매트릭스 A와 B가 있는 주소가 들어올 거고 저장할 C가 있는 주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로우와 N 컬럼, 행렬의 여기 컬럼의 길이가 N 컬이었고요. 이 행의 전체 길이가 N 우였습니다. 자, 이를 인자로 받아서 보면은 자, 여기 IX와 IY 저희가 앞에서 얘를 컬럼, 얘를 로우로 정의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봤죠. 아이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를 해서 실제 메모리선에 접근할 때 접근하기 위한 이 녀석도 앞에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얘를 통해서 메모리를 접근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얘를 각각의 얘 하나를 스레드 하나가 처리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각 나에게 주어진 녀석을 찾아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C에다가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예외 처리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범위 아니냐 하는 예외 처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각각의 스레드가 자기가 원하는 원소 접근해서 더해서 결과를 저장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커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맨 처음에 뭘 정해야 된다? 블럭의 디멘전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32 by 32로 잡아봤어요. 이게 32 하나의 블럭이 얘도 32로 잡아본 거고요. 자, 그러면 블럭은 몇 개 필요한가? 블럭도 2차원이니까 자, 이 전체 길이 이게 로우 사이즈죠. 일단 x가 컬럼부터 볼까요? 컬럼 사이즈에다가 이 32, 이 하나의 블록의 길이, 하나의 블록의 x 디멘전 길이, 블록 디멘전 x죠. 얘를 나누어 준 만큼 필요하겠죠. 하지만 얘가 우리의 이 32 곱하기 32로 안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올림해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같은 원리로 로우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y 디멘전에도 블록이 몇 개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림 처리했고 그래서 얘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D 그리드 그리고 2D 블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합을 하는 예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짜신 거 비슷하게 한번 짜셨나요? 물론 이 x와 y를 반대로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은 걸 배워가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2D 그리드 그리고 2D 블럭의 예제였습니다. 해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기 전에 성능 잠깐 보고 가볼게요. 뭐 제가 테스트한 성능도 있고 이거는 저희 교재 중 하나인 프로페셔널 C, 쿠다시 프로그래밍 예제에서 했던 성능이고요. 보면은 이제 블록의 크기를 변형시키면서 각각 성능을 테스트했고요. 그래서 얘 바뀌면서 당연히 블록의 수도 바뀌겠죠. 얘는 16384 by 16384로 한 거고요.
자, 블록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성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GPU를 썼는데 블록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막 바뀌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은 얘는 1024개가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고요. 얘는 512개, 얘는 256개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익스큐션 모델에서 공부를 뭐 먼저 보신 분도 있고 나중에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보시면은 자,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SM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SM에 있는 자원을 블록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서로 나누어서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네가 많다는 뜻은 하나의 블록에 스레드가 많다는 뜻은 하나의 스레드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성능이 충분히 안 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얘가 줄어들면은 하나의 스레드에 있는 할당되는 자원이 올라갈 거고요. 자, 퍼포먼스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그러면 더 줄여보자 하면은 얘는 스레드당 자원이 더 올라가겠지만,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적어볼까요? 자원은 올라가지만, 자, 얘가 또 너무 적으면은 이 SM에 있는 자원을 뭐 메모리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원의 활용도가 글씨를 제가 너무 못 쓰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GPU에서는 이 결과와 또 상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드웨어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타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들도 굉장히 많이 타니까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을 때도 잘 잡아야 됐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시면 본 과제는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가 진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1D 그리드, 1D 블록의 스레드 레어 잡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차원으로 다 놓겠다고 합니다. 1차원으로 어떻게 놓으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를 정하면 되죠. X 디멘전을 사용할 건가, Y 디멘전을 사용할 건가 정하면 될 겁니다. 자, 얘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우리가 행렬이 있으면은 자, 요쪽으로 이게 컬럼이죠. X만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컬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적혀 있죠.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당 컬럼 하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이 컬럼을 하는 스레드면은 여기 있는 노를 다 처리를 해줘야겠죠. 뭔가 포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의 축만 사용을 할 거면, 디멘전만 사용을 할 거면 저희 앞에 했던 것 중에 이 컬럼 IX만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벡터썸 할 때와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스레드 인덱스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레이아웃과 인덱스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걸 코드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컬럼만 사용을 할 거니까 IX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가 뭐 해야 된댔죠? 나에게 주어진 컬럼을 모두 처리해야 된댔죠. 즉, 여기 있는 행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포문으로 표현을 하면 자, IY를 포문에 들어갔고요. nrow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서 얘를 다 처리해 주겠다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IDX는 구해야 되고요. 요거는 똑같아요, 앞에와.
자, 우리가 이 I, Y를 이제 폼을 돌면서 각 행을 돌 거니까 돌 때마다 자, 내려가기 위해서 나의 행 번호에다가 전체 행, 그 열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행을 찾아올 거고 거기서 원하는 열을 찾아간다. 컬럼을 찾아간다.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 IX와 IY만 잘 이 레이아웃에 맞게 정해 놓으면 요 밑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정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해 준 거고요. 컬럼이 벗어나지 않도록. 자, 스레드의 레이아웃은 마찬가지로 블록의 크기 먼저 정하는데 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32 그대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이 몇 개 필요한지도 자, 전체 컬럼 크기에서 컬럼 한 블록에 있는 컬럼 수를 x 디멘전 스레드 수를 나눈 다음에 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D 그리드와 1D 블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자, 2D 그리드. 자, 그리고 얘를 1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1D 블록, 1D 그리드에서 블록에만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이 컬럼은 X 디멘전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던 거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드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 자, 혼자서 얘를 다 처리하는 게 조금 뭔가 일이 좀 많아 보였죠. 스레드 개수도 적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이제 블록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 Y 디멘전 그 로운에 대해서는 블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의 ID Y가 각각의 로우를 가리키게 하고요. 그 안에서 얘네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블록이 처리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블록은 아니죠. 얘를 처리하는 거는 X 디멘전으로 처리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이번에는 블록이 로우를 맡게 됐고요. 블록의 Y 디멘전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Y 디멘전, 즉 하나의 행 안에서는 앞에 했던 것 같은 마찬가지로 1차원 블록과 1차원 그리드를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하면 된다. 유사하게 하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코드상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IY 앞에서는 IY를 여기서 포문 안에서 정해주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 IY를 누가 담당한다? 블록의 Y 디멘전이 블록의 X 디멘전이 Y가 맞네요. Y 디멘전이 담당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IY를 블록의 Y가 되는 거죠. 이쪽이 Y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블록 안에서는 이쪽 X축으로는 앞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 IX는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와 IY만 잘 정리하면은 IDX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대로 쓰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코드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D 한번 해놓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블록의 디멘전, 스레드 에어도 잡으면 디멘전을 먼저 정하고요. 32 그대로 한번 더 두어봤고요. 그리고 저희 컬럼에 대한 내용, X축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하면 되죠. 컬럼 사이즈를 디멘전 X로 나눈 다음에 올림해줬고요. 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얘가 중요하죠, 이번에는. 자, 우리의 로우는 누가 담당한다? 그리드 Y축이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블록, Y축으로 있는 블록들이 담당을 할 거니까 여기다 로우 사이즈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쪽 Y축으로 있는 블록들을 지칭하게 되겠죠. 이게 로우 사이즈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블록들이 분할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 블록이 하나의 행을 담당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열은 X가 담당하는데 하나의 블록을 처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개로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은 뭐 누가 꼭 더 좋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의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고요. 이제 뭐 매트릭스 크기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전반적인 경향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우리가 1D 그리드 1D 블럭일 때 2D
2D일 때, 그리고 2D, 1D일 때죠. 자, 경향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자, 얘보다는 여기가 더 많은 스레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얘는 스레드 전체 개수가 몇 개죠? n, 컬럼 개가 전체 개수인데, 자, 얘네를 보면은 이 두 개는 n 컬럼 개 곱하기 n 로우 개, 스레드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패러럴리즘이 격렬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축으로 한번 와보면은, 자, 이쪽 1D 그리드 1D 블록 안에서 보면은 하나의 블록이 처리하는 일의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죠. 자,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블록 안에서 처리하는 일의 양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블록당 일의 양이 줄어들고요. 왼쪽 갈수록 블록당 일의 양이 커집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거 알고 여러분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면 어느 게 여러분 하드웨어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가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하드웨어 따라 다르고요. 알고리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런 특징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교재 중 하나인 프로페셔널 C, C 프로그래밍 책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다양한 컨피규레이션 사용을 해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2D 그리드, 1D 블록일 때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도 이제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팍팍 달라지니까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 GPU에서 최적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커널의 성능은 깊이 연관이 있다고 말하죠.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과 당신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거.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해서 스레드 레이아웃 잡는 걸 충분히 연습해 보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제 2문제 해설 마치게 됐고요.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은 다 마찬가지 저희 깃에 코드로 다 정리가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코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성능 한번 체크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해 주시면은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